입장문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환경부의 이륜차 이동 소음원 고시에 대한 이륜자동차 시민단체 총연합회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400만 이륜차 라이더는 환경부의 폭력적인 이륜차 차별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 환경부는 지난 2일자로 M1 이륜차를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 고시했다. 정상적인 이륜차마저 영업용 확성기, 불법 개조 이륜차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황당한 일이 백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수많은 이륜차를 멈춰 세우고 하루아침에 시끄러운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자, 그간 라이더들은 환경부의 소음 기준 105dB를 준수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다. 관련 세금도 자동차 운전자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행정당국 일방의 폭력적인 기준, 이륜차만 95dB 초과, 일방적 퇴출이다. 또 환경부는 하루아침에 400만 라이더를 국민들 밤잠이나 설치게 하는 한심한 집단, 잠재적 범법자로 매도한 것이다. 아울러 가뜩이나 빈사 상태에 몰렸던 관련 업계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 결국 이번 고시는 대한민국 도로에서 이륜차를 깡그리 몰아내기 위한 행정당국의 이륜차 말살 정책이 본격화된 것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도로에서 이륜차를 몰아내기 위한 환경부의 폭거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이륜차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륜차는 홀대받아왔고 이륜차 운전자는 혐오받아왔다. 그간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을 묵묵히 감내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제는 요구하고 묻겠다. 400만 라이더는 빼앗긴 도로와 라이더 권익을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400만 라이더와 관련 업계의 중지를 모아 이번 환경부 고시와 관련 헌법소원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 하나, 400만 라이더가 참여하는 연명, 탄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국회,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는 직접적인 의사 전달을 위해 즉각 행동하겠다. 하나, 환경부의 고시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이륜차 차별 정책의 실상과 그 부당성을 언론과 여론에 호소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토론에 붙이는 공론의 장을 요구한다. 하나,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는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 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듯 빼앗긴 도로에도 봄은 오는 법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무기이다. 우리 400만 라이더는 환경부를 비롯한 행정당국의 이륜차 차별 정책, 나아가서 말살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환경부 고시철폐 및 재개정을 1차 목표로 400만 라이더의 권익을 되찾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8일 이륜자동차 시민단체 총연합회 일동. 자,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저 최영일이 낭독했습니다. 이제는 임원들을 맡고 계시고 또 감사를 맡고 계시고 한 분들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요. 관련 의견들을 짧게 한 말씀씩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영위원 맡고 있는 최종천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수입 자동차나 아니면 국내에서 제조한 그 이륜차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가가 난 거를 라이더들이 전부 다 구입을 해서 타고 있는데 이게 불법으로 개조한 것도 아니고 이륜 자동차를 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준하고 모순된 지금 이런 고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규제만을 계속 일관하다 보면 이 업계는 아사 상태가 아니라 그냥 사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정치인들 나와서 선거 때마다 하는 뭐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 있는 일자리나 제대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계가 무너지면 그냥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짐을 싸야죠.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 상황을 지금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게 돼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풀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렇게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뭐 아까 낭독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정말 미래는 없고요. 이륜차를 위한 나라는 최소한 지구상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혁입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그 규칙이든 법률이든 변경하고 그 시대에 맞게 바뀌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그 과연 절차가 정당했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했는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사람들 업계에 있는 분이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또 라이더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얼만큼 이 정책의 변경에 반영이 됐는지 얼만큼 들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방법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중지를 모아서 아까 이 선언을 낭독했습니다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와 우리 라이더들이 맞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50이 돼서 처음으로 면허를 따고 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해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합법적으로 면허를 따고 이륜차를 몰기 시작하면서 저는 환경에 기여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차로 돌아다니는데 혼자 다니는데 사륜차를 몰고 다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넓은 공간, 면적, 주차 공간, 그 다음에 그 배기가스. 그래서 이륜차를 혼자 타고 다니면 슬림하니까 배기가스의 배출에도 훨씬 도움이 되겠구나. 난 환경에 기여하는 거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륜차를 타기 시작했는데 환경부가 내가 지금 다니는 이 자체가 너는 소음 덩어리야 이런 지금 규정을 해버린 건데 저는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합법 라이딩을 해야 한다라는 또 준법 의식이 투철해요. 저희 나름대로 또 스스로 이륜차 문화를 공존의 문화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좀 양보하더라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륜차, 승용차, 화물차 또는 모든 소음원들은 105데시벨이에요. 근데 한 이제 300만 대 정도 등록 차량이 되는 이륜차만 95데시벨로 차별하면 그럼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냔 말이에요. 스포츠카는 소리 내도 됩니까? 이륜차는 소리 내면 안 되고요. 이륜차는 조용히 다니면요. 사륜차에 다치는 위험이 굉장히 커요. 뭐 시끄럽게 다니겠다는 얘기는 못해도 적절한 소음은 서로 필요할 수 있어요. 일반 도로도 오토바이를 규제하는 경우가 생겨서 분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건전한 이륜차 문화를 만드는 초입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전체 이륜차 라이더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곳이라든가 정책들이 나오는 것인가 조금은 전향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좋게 풀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륜차 운전자들도 생계형 라이더도 있고 저처럼 생활형 라이더도 있고 레저형 라이더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삶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박탈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미리 경고하고 싶습니다.